리얼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우리는 왕들의 시대에 종종 경국지색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왕이 미녀를 곁에 두고 있다 하는 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역사 기록으로 남는 것은 바로 그 미녀가 나라를 망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왕의 옆에 간신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간신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그의 말을 달콤하게 여기게 그렇게 하는 간신, 혹은 왕이 미혹되어 그의 말에 무조건 따르게 하는 간신, 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왕의 스승, 왕의 사부라는 자들이 권력을 행사하면서 호가호위하고 왕보다 더 큰 권력을 누렸다. 그런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굳이 역사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설치게 되면 매관매직이 넘쳐나게 됩니다. 왕이 아니라, 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이런 자들에게 벼슬을 하겠다 하고 줄을 서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갑질을 하면서 계급제를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그들 가까이에 갈 수 있는 인간과 그렇지 않은 인간으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뇌물이 산처럼 쌓이고 사치하고, 그리고 이런 자들은 스스로 카르텔을 형성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대에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개혁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이들이 하는 개혁은 무엇인가? 긴 역사 동안 공고하게 자리 잡아왔던 기본 질서를 파괴하면서 그들은 개혁한다고 합니다. 소위 곳곳에서 밑장 빼기를 하는 겁니다. 위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들여다보는 것은 역사에서 오늘의 문제를 푸는 열쇠를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고려의 공민왕은 원나라에 반대하는, 그리고 아주 놀라운 그런 개혁을 했던 군주로 유명합니다. 공민왕은 고려 31대 왕입니다. 1351년 12월 27일, 이거 앞으로 나오는 그 날짜는 다 음력입니다. 그때 즉위를 해서 1374년에 사망합니다. 한 23년 정도 재위 기간이 그렇게 되는데, 1374년이면 고려가 이제 끝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조선 건국이 1392년이니까. 이런 공민왕인데, 공민왕은 노국공주를 사랑한 사람으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 얼마나 노국공주를 사랑했나? 그것을 보면은 공민왕은 스스로
왕을 하고 싶었다기보다는 노국공주 때문에 왕을 했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왕이 처음에 즉위하면서 즉위 요즘 같으면 이제 이런 걸 하겠다 하는 그 시정 방침을 발표합니다. 그때 국민왕이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조선시대 같으면 종묘, 바로 이 태묘의 제사를 왕이 직접 지내겠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런데 노국공주가 이제 국민왕이 그 태묘에 가려고 했을 때 칙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태묘에 가는 자는 내가 처벌하겠다 이렇게 칙서를 내린 겁니다. 왕이 아무 힘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은 태묘에 제사 올리는 것을 그만두었다. 노국공주를 사랑해서 그만두었는지 노국공주에게 복종해서 그만두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고려의 왕 공민왕은 이런 자였다. 공민왕은 처가에 절절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가가 아주 중요하다. 그 당시에 야간 통행금지 시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야간 통행금지 시간에 어떤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순찰을 돌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카라부카라는 몽골인의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노국공주의 사촌입니다. 이걸 보면 노국공주의 집안도 당시 고려에 들어와서 똑같이 대우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 목인길이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수색을 했는데 공민왕이 대로해서 이 목인길을 전주로 귀양을 보냈습니다. 단지 임무수행을 했을 뿐인데 자기 처갓집에 노국공주의 사촌의 집에 범인을 잡으러 들어갔다 해서 이게 공민왕의 인식이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좌표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노국공주가 1365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그 이후로 계속 공주를 위해서 뭐 추모시설 또 궁전 이런 것을 계속 짓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돈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군대를 동원해서 그 공사를 하도록 해서 방위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됐을 때 유탁이 그 노국공주 영전공사를 반대합니다. 이제 중지하시라. 이랬더니 공민왕이 유탁을 국문을 합니다. 그리고 당장 죽이겠다고 했는데 그때 이색이 반대를 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이 유탁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런 말을 하는 그 간언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간관이 간언을 했다고 해서 죽이면 되겠느냐? 죄가 뭐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민왕이 노국공주에게 불손하고 노국공주에게 공을 다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근거를 댔는데 이색이 안 된다. 이랬던 겁니다. 그랬더니 공민왕이 국인이라고 하는데 아마 뭐 결제하고 뭐하고 하는데 쓰는 도장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봉해라. 그러면서 나 이제 왕 안 하겠다. 그
왕이 일을 봐야 되는 곳에서 아예 옮겨가 갖고 다른 건물에 가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이제 밥도 안 먹을 거야 하면서 음식도 들여오지 말라. 이렇게 고집을 부렸던 것이 고려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공민왕은 왕 노릇도 자기 아내 노국공주 때문에 하는 것이지 본인은 왕 노릇이라는 것도 이렇게 쉽게 집어치울 수 있는 인물이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국공주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관청에다가 할 수 있는 만큼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제상을 차려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상을 빚을 내서까지 차린 관청도 있다고 하고, 이렇게 차리면 잘 차린 데다가 상을 주고, 그 다음에 노국공주 장례를 하는데 거기에서 일한 사람들 모두를 다 벼슬을 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노국공주의 무덤이 정릉인데 이거 한양에 있는 정릉은 아닙니다. 고려는 도읍이 개성이었으니까 아무튼 그 정릉에 어떤 사람이 능을 지켰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시호를 내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살았을 땐 벼슬을 내리고 죽었을 때는 시호를 내리고, 그 사람의 장례식도 관청의 돈으로 치르게 이렇게 했습니다. 군주주권 시대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겠죠. 공민왕은 노국공주에게 나라의 돈을 한없이 퍼부었습니다. 마음대로 쓰도록. 물론 그게 죽고 나서 기록이 몇 페이지나 되도록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인데, 특이하게도 공민왕은 동물을 사랑했습니다. 즉위하던 때에 시정방침을 발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아주 이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알에서 갓 깨어난 벌레는 죽이면 안 된다. 동물이라기보다 벌레를 죽이면 안 된다고 한 겁니다. 한 번은 개가 이상하게 소리를 내며 짖었답니다. 그랬더니 공민왕이 그걸 보고 이건 분명히 아파서 그런 거다, 가서 약을 가져오너라 이랬답니다. 그 약이 빨리 안 오니까 왕이 그 옆에 서서 약이 올 때까지 서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한나라에 왕이라는 존재가 있던 시대에 얼마나 기이했으면 이것 역시 고려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민왕은 노국공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였던 것도 알 수 있습니다. 1362년에 홍건적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피난을 갔다가 돌아오는 해입니다. 이때는 안동까지 피난을 갑니다. 도망을 간 것이죠. 그랬다가 돌아오는데 와서 도성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관인지 아무튼 점을 치는 사람이 도성에 바로 들어오지 말고 흥왕사를 행궁으로 삼아서 거기서 좀 지내다가 들어오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흥왕사에서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한 50명, 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거기 쳐들어온 겁니다. 왕이 자는 그 침전, 그 앞에서 지키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환관들도 죽고 이러고 침전에 들어왔는데, 그때 왕하고 아주 닮은 얼굴이 닮은 환관 한 명이 내가 왕 대신에 여기 누워 있겠다 했다가 그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공민왕은 무엇을 했느냐? 그때 공민왕이 32살이었습니다.
애도 아니고 또 힘이 넘쳐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그 당시에 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했는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 환관이 32살짜리 국민왕을 업고, 그래서 그 대비, 어머니가 있는 그 어머니의 밀실에다가 갖다가 놓고 모포를 덮어서 숨겼답니다.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할 텐데, 그 방문 앞에 노국공주가 맞고 앉아서 내가 왕을 지키겠다, 뭐 그래서 목숨을 건졌다, 이런 기록이 고려사에도 있고 고려사 저료에도 있고 동국 통감에도 있고 이렇습니다. 공민왕은 노국공주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무능한 사람이었구나. 이거는 왕으로서 할 그 왕의 행태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 한 해 전 1361년, 이때 이제 홍건적의 난을 피해서 피난을 갔는데, 피난 간 게 11월입니다. 그 피난 가는 도중에도 가다가 쉬는데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밖을 보면서 신하들한테, 여기 풍경을 보니까 그대들은 식구를 좀 읊조리면 좋겠네. 아주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데, 안동으로 피난을 가서 12월에, 그러니 다음 달입니다. 영호루라는 누각에 올라가서 구경을 하다가는 내려와서 배를 타고 놀았답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자가 식구들을 데리고 피난 와서 머물고 있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산처럼 둘러싸고 이걸 구경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탄식을 했다는 것이죠. 다행히 군사들이 강해서 1년 만에 다시 올라갈 수는 있었지만, 왕 자신은 이랬다. 공민왕에 대해서 여러분의 환상이 좀 무너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 노국공주가 죽고 나서 정릉을 꾸미고, 또 노국공주를 기리는 그런 건물을 짓고, 성 안에다가도 또 혼전을 짓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이 노국공주의 능인 정릉이 어떤 곳이냐, 관직이 새로 임명이 되면 다 거기 가서 참배를 하도록 했답니다. 외국에 사신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참배를 했다고 합니다.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몽골 공주, 노국공주의 그 정릉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현충원 같은 곳이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민왕이 1370년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혼전이라는 것을 그 성 안에, 궁 안에 두면서 마땅히 언제까지나 노국공주하고 함께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노국공주가 죽었는데도 자기는 노국공주하고 같이 나라를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그 성 안에다가 노국공주의 신위를 모신 전각을 설치한 겁니다. 이게 혼전입니다. 이걸 보면 공민왕은 자기 아내가 죽은 뒤에도 정신적으로 예속돼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죽어도 이 경우에는 끝이 안 나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나라의 돈, 그거는 전부 노국공주를 위해서 그렇게 쓰면 되는 것이라는 게 공민왕의 인식이었고, 왕이 하는 일, 지금 같으면 공무수행,
이것도 노국공주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 역사기록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노국공주가 1365년에 죽었고 이제 이 장례가 끝난 게 딱 4월입니다. 그런데 노국공주 장례가 끝나고 나니까 바로 노국공주가 이제 없어져서 다행이다 했더니 바로 이어서 신도운이 나타납니다. 그게 1365년 5월입니다. 아주 순조롭게 승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공민왕의 개혁 파트너라고 알려진 신돈 스승, 왕의 스승, 이런 인물인 것입니다. 그때 보면은 1365년 5월에 이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만나는데 그 전에 소개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때 신돈이 43살이었고 공민왕이 3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신돈이 어떤 인물이었느냐 하면은 나는 득도했다고 큰 소리를 쳤고 그때 신돈의 이름은 편조였습니다. 그러면 이 신돈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면은 머리털을 기른 두타승이었다고 합니다. 머리를 이렇게 길게 길러가지고, 그리고 그 왕이 있는 권례를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이제 권세를 부렸고, 이때 공민왕은 바로 이 신돈이 시키는 대로 뭐든지 했다 하는 것도 차곡차곡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365년 5월에 만나서 뭐 몇 달 후에 그 벼슬을 주고 또 몇 달 후에 주고 이러다가 같은 해 12월 24일에 이제 아주 이름이 긴 이런 직위를 줍니다. 그때 편조를 이름을 성은 신, 이름은 돈으로 고쳐줍니다. 기록을 보면 공민왕이 지어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민왕은 신돈에게 맹세의 글을 바칩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스승은 나를 구하고 나는 스승을 구하겠다. 이거는 생사를 막론하고 지킨다. 이런 그 목숨을 건 맹세를 한 겁니다. 그때 신도는 그 당시에 진사년에 성인이 나타난다. 뭐 이런 요즘 같으면 여의도 찌라시 비슷한 게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신돈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바로 그 성인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기가 성인이고 자기가 신의 아들이고 자기가 득도를 했다고 하는 그런 신돈을 스승으로 떠받들고 있는 공민왕. 역시 그의 정신 상태는 예속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돈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다 벼슬을 얻었고 신돈이 꺼리는 사람은 다 목숨을 잃거나 지위에서 쫓겨났습니다. 신돈의 일당이 벼슬을 얻게 될 때 한 번은 저 사람이 곡물을 훔쳤다. 요즘 같으면 세금으로 그 물건을 걷어가는 그걸 훔쳤다고 탄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민왕이 직접 나서서 그거 문제 삼지 마라 하면서 벼슬을 빨리 부임해라 하고 벼슬 내린 것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기 카르텔에 자기 밑에 있는 자기와 자기 스승인 신돈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곡물을 훔쳐도 문제 삼지 마라
저 사람은 벼슬을 저 사람에게 줘야 한다. 이랬다는 겁니다. 신돈이 왕이 머무는 송도 그 자리를 이제 옮겨라. 여기는 이제 기가 쇠했다. 이렇게 권했더니 공민왕은 신돈에게 평양에 가서 궁터를 물색하라고 순순히 이런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공민왕과 신돈의 관계에서 공민왕은 왕이고 신돈은 왕의 스승으로서 왕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가? 거기 좀 의문이 있습니다. 한 번은 풍년이 들었는데 공민왕이 가서 이거는 처음의가 잘 다스려서 이렇게 된 거다. 그 신돈의 그 벼슬이 직책이 길게 돼 있는데 아무튼 첨의라는 이름으로 이제 호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서에서는 공경해서 존경스러워서 감히 신돈이라는 이름을 입에 담지 못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공민왕은 신돈에게 온갖 것을 갖다 바치는데 버선을 바칠 때 머리에다가 올려서 공경의 뜻을 표한 다음에 갖다 바쳤다고 합니다. 미쳐도 곱게 미쳐라 하는 말이 있듯이 얼간이가 따로 없다. 그 대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장마가 그치지 않고 계속되니까 이게 아마도 형벌을 내린다든지 옥사를 하는 그 다스리는 데서 이게 잘 안 돼서 음양의 조화가 깨져서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첨의, 그러니 신돈이 이걸 공평하게 처리를 해라 이랬는데 형벌과 옥사를 신돈이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스승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법으로 하도록 돼 있는 관리가 있는 것인데 그들을 감독하고 지휘하는 것은 왕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신돈에게 하라고 한 것은 신돈이 왕 노릇을 곧잘 했다, 종종 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록입니다. 공민왕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비를 한 번 전부 여러 명을 들였죠. 왕비 몇 명을 들이는데 간택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왕이 직접 보고 간택을 하게 됐는데 신돈이 왕하고 나란히 왕하고 높낮이도 없이 나란히 앉아서 왕비 간택을 주관했습니다. 공민왕의 왕비를 간택하는데 신돈이 앉아서 같이 했다. 또 팔관해를 할 때 신돈이 공민왕을 대행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내놓고 대행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공민왕을 대행해서 그 백관의 조화를 받았답니다. 백관은 왕에게 하듯이 신돈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되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눈치껏 신돈을 대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나라는 신돈에게 관직을 내립니다. 영록대부 지편전 대학사라는 관직을 내리고 의복과 술을 보내옵니다. 그 다음에 원나라에서는 신돈을 우리가 권한 무슨 기본권 할 때 그 권자를 써서 뒤에는 임금왕자를 붙인 다음에 권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명나라의 황제는 공민왕을 왕으로 책봉하면서
상국 신돈이라고 호칭을 하면서 신돈의 선물을 따로 챙겨서 보냈습니다. 이 상자는 서로상의 나라국자를 써서 상국 신돈. 어쨌든 다른 나라의 황제가 옥새를 도장을 찍어서 보내는 그런 것에 신돈을 챙겼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돈은 공민왕하고 얼마나 가까웠는지, 자기가 왕궁을 자주 이렇게 출입을 하는데 왕궁에 이렇게 가려고 하면 소나무 언덕을 지나서 왕궁을 가야 되는데 그 소나무 언덕에 보니까 좀 빈터가 있더라. 거기에다가 내가 거처할 집을 짓게 해주면 내가 왕궁 출입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겠다. 이래갖고 공민왕이 허락을 했답니다. 신돈은 왕이 있는 궁궐에 바짝 붙어서 그 궁궐 담벼락에 이렇게 자기가 머무는 거처를 마련하고 거기에 머물면서 왕궁을 출입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도 또 관리들도 사대부 가문에서도 다 신돈을 떠받들게 됩니다. 곽의라는 사람이 그 신돈의 아버지의 무덤에 그의 생일이라든지 제삿날이라든지 할 때 일일이 과일과 음식을 챙겨가서 계속 제를 올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그 사실을 신돈이 알고는 벼슬을 내립니다. 모든 것이 사사롭게, 그 공사 구분이 아니고 사를 위해서 공권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찰대부가 신돈에게 보고를 하러 와서 신돈 집으로 찾아오는데 보고를 할 때마다 땅바닥에 엎드려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가지고 감찰대부에게 수치스러움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신돈에게는 안 좋은 버릇이 있었는데 여럿이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음식을 먹고 하는 연회자리 이런 데서 신돈은 제가 마시던 먹던 음식을 한번 떡 한 번 베어 먹고 넘겨주듯이, 뭐 요즘 같으면 오뎅꼬지 한 번 비워 먹고 넘겨주듯이 이렇게 자기가 마시던 술을 옆자리에 있는 자기 옆에 있는 관리에게 줘서 마시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가 지위가 높아서 역시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은 그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받아 마셨다고 비판을 합니다. 먹던 걸 줘서 받아 먹은 사람을 비판할 때는 그가 아부를 한다고 해서 비판을 하겠지만, 먹던 음식을 옆에 사람에게 먹으라고 던져주는 그 인간은, 이게 이 신돈이라는 인간의 됨됨이가 얼마나 저 바닥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심지어 전라도 채복사로 갔다 오는 사람이 상황이 이러니까 이제 개경으로, 요즘 같으면 서울로 돌아와서 신돈한테 먼저 돌아온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공민왕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공민왕은 신돈이 시키는 대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공민왕이 여러 그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제 앞으로는 6일마다 내가 직접 보고를 받겠다 이렇게 알렸는데, 그 후에 신돈이 그거는 안 된다. 그러면 보고하는 사람이 제대로 준비할 수도 없고 하니까 한 달에 2번 하루씩
이틀만 보고를 받아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민왕은 자기 입에서 이미 이야기를 해놓고도 이걸 바꿔서 신돈의 말에 따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돈에게 빠져 있는 동안에는 이 신돈을 못마땅해 하는 그 생모에게 문안을 드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푹 빠져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돈 자신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권세를 누리고 대우를 받고 있으면서 그게 도를 넘어서서 벼슬아치들을 지금 같으면 경찰이나 검사나 아니면은 아무튼 공무원들을 밤에 자기 살림집에 사저에 숙직을 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공민왕이 분개해서 이야기한 그 내용을 보면 신돈에게는 지금 의심을 받는 모니노 이외에 또 2살짜리 아들이 하나 더 있었다. 만일 공민왕의 모니노가 우왕이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면 신돈의 아들 형제가 있는 셈이 되는 것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공민왕이 말하기를 신돈이 도성 안에 좋은 집을 7채나 소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신돈이라는 자가 왕의 사부다, 왕의 스승이다. 이러니까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목숨을 유지하려고, 또 벼슬을 받으려고 이런 것들이 다 신돈의 손아귀 안에 있으니까 신돈에게 다들 찾아드는 겁니다. 뭔가 귀한 거, 좋은 걸 갖다 바치면서 또 그거 이외에도 신돈에게 가면 복을 준다 해서 복을 받으려고 찾아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이런 간신이 있었고 또 공민왕의 정신을 쏙 빼놓는 미녀였는지 모르겠지만 여자가 있었고 경국지색이 있었고 미녀가 아니어도 빠지면 그만이니까 이 모양이 된 공민왕을 두고 동국 통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은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공민왕을 이 세상에 내고 또 신돈을 냈다. 하늘은 이 고려라는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신돈을 그 5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다. 하늘이 고려라는 이 한나라에 두 임금을 둔 것은 결국 고려를 망하게 하려고 그런 거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공민왕과 같은 옆에 신돈을 두고 노국공주를 두고 이 공민왕이 보통은 왕이 기우제나 기청제를 지내는 것은 농민이 농사를 잘 짓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민왕은 농사 때에 비가 멈추라고 기청제를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노국공주를 위해서 궁궐을 짓는데 건물 짓는데 방해가 된다 해서 여러 차례 기청제를 지냈습니다. 노국공주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 새로 짓는 노국공주를 기리는 건물에 금과 은과 이런 것을 지붕에 덮어 씌웠습니다. 이런 왕은 개과천선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공민왕에게 당신이 틀렸다. 노국공주와 신돈을 버려라고 이야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했습니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냐? 이런 왕은 개과천선하지 못합니다. 그게 운명입니다. 망할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운명은 거스를 수 없는 겁니다. 그래, 공민왕은 노국공주가 죽고 바로 그해 한두 달 사이에 신돈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노국공주에게 미쳐있다가 신돈에게 미쳐있다가 이렇게 한 세상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섬찟한 상상을 해보기로 합시다. 만일 이 공민왕에게 좌신돈 우노국공주 이렇게 둘이 같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공민왕은 왕조만 망해먹게 그렇게 한 거지만 만일 좌신돈 우공주의 상황이 되면 이거는 왕실뿐 아니라 나라가 바닥까지 망해버릴 것이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